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부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기준뷰 하나 배치를 했고요. 평면도는 은선이 들어있는 형태로 배치를 했어요. 사실상 요거 은선이 없는 것도 하나 배치를 하시면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은선을 지워줘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지우지 말아야 될 선을 지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은선이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오시고 은선이 없는 형태로 평면도 뽑은 걸 하나 더 가지고 오시면 작업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작업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자, 요쪽 단면은 정중앙을 기준으로 단면을 한 건데요. 사실상 이 투상도는 쓸 데가 없죠. 왜? 중간에 비어있는 형태를 보고자 하는 투상도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평면도 보면 다 나와요. V블록으로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굳이 이걸 단면에서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단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예 얘는 단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면도 자체가 쓸 데가 없어요. 왜? 평면도나 정면도에서 해당 형상이 둘 중 하나라도 표현이 돼 있고 해당 투상도에 나온 그 형상으로 제품의 형상을 파악하는데 충분하다면 굳이 단면을 쳐서 다시 중복되는 투상도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단면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부분 은선으로 돼 있는 거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사실상 여기 홈부치 멈춤 나사가 들어가는 앞나사 택구멍이죠. 택구멍이 나와 있어요. 그 위치를 보기 위해서 이쪽에 수문선으로 뽑아준 건데 수문선을 뽑으면 3D 툴이 내가 필요한 게 요거만 필요하구나. 요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나머지 것들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는 못하죠.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형상의 빈 구멍 자리가 다 수문선으로 나와줘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형상 빼고는 다 지워줘야 됩니다. 이거 지우는데 주의하실 점은요. 실선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뭐죠? C컷 나가 있는 실루엣 부분이죠. 실제로 외형선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형상이에요. 이거를 지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처음 도면 그려보는데 이게 지워야 되는지 안 지워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된다? 수문선이 없는 형태의 평면도를 하나 딱 가져오면 얘가 정답인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수문선을 가지고 있는 거를 지워서 쓰시기보다 수문선이 없는 것을 가져다 쓰시고 필요한 수문선만 딱 떼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져왔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외형선만 딱 있는 거 가져다가 수문선이 필요하다면 수문선 그거 필요한 부분만 딱 뜯어서 쓰시면 됩니다. 수문선은 다 모든 걸 다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필요한 수문선만 최대로 억제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불필요한 수문선들 찾아서 다 지워주시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수문선을 이렇게 찾아서 지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은 요거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선택을 해서 외형선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투상도는 뭐냐 하면 수문선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잠시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수문선이 내가 작업하다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일일이 상관선 그려가지고 찾아내기는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3D에서 뭐 5개든 10개든 필요한 건 다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 형태는 수문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형태는 수문선이니까요. 수문선 레이어로 바꿔주시고요. 선 종류 축적 엉망진창일 수가 있어요. 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로 했을 때도 요거 안 보이면 점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요거 사이즈를 더 줄여주시면 돼요. 자, 이제 뭐 정중앙을 단면에서 봤을 때 단면도 필요가 없고 평면도를 봤을 때 이게 수루홀인지 아닌지 뭐 대번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지시선으로 표시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재볼까요? 지름 10파이네요. 요거는 5.5파이고 그러면 얘를 지시선으로 뽑아주는 겁니다.
홀. 그 다음에 파이 10짜리. 관통이면 수로. 뭐 대문자로 쓰셔야 되겠죠? 수로. 해주면, 아, 관통 홀이구나. 그냥 치수 기입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문선 같은 걸로 표현해 주실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수문선이 여러 개가 중복되면 투상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지시선 하나로 뽑아주면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죠. 여기도 수로홀 파이 5.5 여기 카운터 보어 파이 얼마 깊이 얼마 그것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투상도로 제품의 형상을 다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 투상도만 가지고도 제품 형태가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쪽 탭 구멍의 요 위치가 표시가 돼야 돼요. 실제 제품의 상태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여기 탭 구멍 즉 홈부치 멈춤 나사 구멍 자리가 있는 건 알겠는데 치수 기입을 수문선에다가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수문선에다가 치수 기입을 못 해요. 즉 이 탭 구멍을 실선의 형태로 표시를 해서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 줄 수 있는 투상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도 필요한 겁니다. 이 투상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3개 다 가져다가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무브로 해서 옆으로 살짝 붙여주도록 하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3D에서 나온 것들은 선이 이렇게 잘게 막 부서져 있거든요. 이 선택해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지워주시고 선을 딱 연장을 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이쪽에 수문선으로 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건 있어요. 왜냐하면 홈부치 멈춤나사 구멍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여기서 앞나사 탭구멍 표시는 했는데 깊이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기 수로홀이잖아요. 10파이짜리 구멍이 뻥 뚫린 구멍이잖아요. 얘가 깊이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 수문선을 갖다가 쓰셔야 됩니다. 요거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끝점에 맞춰서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맞게끔 복사가 된 거죠. 컨트롤 V 여기에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똑같은 자리에 가서 붙죠. 얘를 다시 수문선으로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자, 선종류 축적 이 특성창 띄워놓고 하시면 편해요. 계속 특성창 껐다 켰다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선종류 축적 1로 맞춰주시고요. 1이 만약에 너무 작다 그러면 0.5 정도로 해서 수문선인 걸 충분히 표시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탭 구멍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이제 작업을 하셨으니까 알죠?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셔도 되는 거죠.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만큼 떨어져 있고 중심에서 여기까지도 10만큼 떨어져 있네요. 정중앙에 있는 홈부치 멈춤 나사 구멍 자리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임시로 사용할 선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탭 구멍 자리는 그려놓은 걸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단면된 상태로 우리가 좌측면도를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요거 좌측면도 뽑으셨을 때 이게 좌측면이 되든 아니면 우측면을 배치하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좌측면도로 가져왔는데 나 우측면도에 가지고 오고 싶은데 우측면도에 배치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단면이 안 된 상태로 가져왔으면 탭구멍 자리가 그냥 나와 있었을 거예요. 3D에서. 그런데 단면이 된 상태로 가져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려서 붙여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정가운데 맞춰서 복사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임시로 사용했었던 선 지워주시고요.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하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기는 한데 단축키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긴 해요. 근데 시험에서 단축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축키를 무조건 사용해라 라고 권장을 막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특정 인강 업체들에서 단축키 사용을 미리 다 지정해 놓고 매크로마우스 같은데 몰래 숨겨가서 시험장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요. 이걸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시험장에서 설정해서 사용하는 거는 뭐라고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서 감독관님이 해도 된다 하면 하셔도 되지만 이걸 미리 먼저 정해놓은 거를 그냥 끄집어내서 쓰라 이런 얘기는 드리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계속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단순하게 계속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단축키를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시험장에 가서 단축키를 설정을 시험장에서 직접 설정해서 써도 되느냐 요거 물어보시고 된다고 하면 단축키로 해서 하시면 조금 더 훨씬 더 빨리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됐고 나머지 수문선 이쪽에 중간에 있는 이 수문선들은 정면도에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평면도에서 이 V블록이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굳이 수문선으로 정면도를 어지럽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 형태는 있어야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 있는 형태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표시는 해주셔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것도 이제 필요가 없네요.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에 위치가 다 나와 있죠? 높이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위치한 위치도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면도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평면도 자체에는 수문선을 하나도 안 쓰셔도 상관이 없는 두상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딱 다듬었으면 두 번째 부품 다듬는 것도 다 끝난 거죠. 자, 두 번째 투상도 작업도 끝났어요.